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이 시스템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는 역학적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 이 지구 시스템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벌써 이 두 번째 시스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친구들이 느낄 때 선생님, 역학적 시스템보다 지구 시스템이 훨씬 더 쉬운데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요. 네, 우리 친구들이 여기를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마음을 준비를 하시고, 오늘 내용은 좀 어렵구나. 근데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용어가 너무나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들이 익숙해지고 나면 별거 아닌데 오늘은 되게 낯설겠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공부를 한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들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요, 익숙한 것부터 시작하자고요. 첫 번째는 지진이라는 거, 화산활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판 구조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오늘의 메인이에요. 이 판의 경계에서 도대체 어떠한 지각 변동이 나타나나요?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가 되었다면요, 오늘도 선생님이 픽한 사진 POTD 만나면서 공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픽한 사진은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어떤가요? 선생님, 그냥 세계 지도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그냥 세계 지도처럼 보이지는 않죠? 보니까 뭔가 조각조각 퍼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막 선들이 보여요. 도대체 이 선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판의 분포라고 써져 있네요. 도대체 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옆에 보니까 이건 판의 구조라고 쓰여 있어요. 판의 구조? 우리가 아는 이름도 보이네요. 지각, 멘틀, 이런 이름은 보이는데 그 옆에 보니까 모르는 것도 있어요. 암석권, 연역권, 굉장히 어려워 보이네요. 도대체 이 판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 판의 운동 때문에 어떠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요, 익숙한 것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중학교 때요, 이미 사실 이 내용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지진과 화산은 왜 자꾸 공부하나요? 초등학교 때도 공부했고요. 저 중학교 때도 했는데 고등학교 때 또 하나요? 네. 근데 분명히요, 달라요. 아주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초등학교 때는요, 그냥 현상을 공부하는 거예요. 땅이 흔들려요. 지진이에요. 뭔가 마그마가 지표로 올라왔어요. 화산활동입니다. 이렇게만 공부했다면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중학교에는 거기에 한 스푼을 더 얹었다고요. 지진이 일어나는 곳,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곳, 그게 판의 경계라는 것과 거의 일치한데 우리 이렇게 한 줄을요, 추가했다고요. 그러면 통합과학에서는요, 연결하고 깊이 가야 되잖아요. 도대체 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판의 경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지진, 화산활동 일어나냐는 거죠. 이제 드디어 그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 중학교 내용 간단하게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급격한 변동으로 땅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갈라지는 그 현상을 우리는 지진입니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지도 하나를 주고 지진이 일어나는 곳을 막 점으로 찍었어요. 그랬더니 뭔가 띠 모양으로 나타나더라. 우리는 그 띠 모양을요, 지진대입니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똑같이 이 화산활동도요, 화산활동이 무엇인가 봤더니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이 마그마가요,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지표로 분출하는 거, 그게 화산활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지도 꺼내놓고 화산활동이 어디에서 잘 일어납니까? 막 점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띠 모양으로 나타나더라. 우리는 그 띠 모양을요, 화산대입니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죠. 중학교에서는요, 지진대, 화산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아주 짧게 한 줄로만요, 이 지진대와 화산대는요,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판이라는 건 아주 가볍게만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 그 윗부분을 포함한 단단한 암석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다고요. 자, 그럼 고등학교에서는요, 요 판에 대한 얘기를 훨씬 더 자세히, 깊게 공부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먼저 화산과 지진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화산은 뭐였어요?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지표의 약한 틈을 뚫고 위로 분출하는 현상이었어요. 근데 그럼 밑에 만들어진 마그마가 위로 올라오면 그걸 분출하는데요. 어떤 물질들을 도대체 분출하냐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나눠봅시다. 어떻게 나눠볼 거냐면 화산 분출물을요.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질소, 염소. 쌤 쭉 읽을 때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어때요? 선생님 얘네 다 기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체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화산가스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그마가 올라와요. 그래서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 기체를 방출하게 돼요. 우리 그것을 그냥 다 화산가스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기체가 있다면 그죠?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겠죠. 그럼 우리 먼저 고체에 대해서 좀 정리할 건데 요거 용어가요. 살짝 어려워요. 한자 어여서. 자, 우리 그걸요. 화산 쇠설물이라고 하는데 그냥 고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작은, 크기가 너무너무 작아요. 분진, 먼지 정도로 작은 거 크기에 따라 분류하는데 가장 작은 걸 화산진이라고 하고 걔보다 조금 더 큰 거를요. 화산재, 걔보다 더 큰 거를 화산력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얘네는 뭐였어요? 기체 상태의 물질애들. 얘네는 고체 상태의 애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누구 남았어요? 액체 상태 남았다고요. 근데 이 액체 상태의 이름은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들은 그 이름입니다. 바로 용암이에요. 용암. 화산이 분출하게 되면 따라서 흐르는 거. 그걸 우리는 용암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사실 이 마그마가, 이 용암이요. 어떤 성분과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점성이 다르대요. 선생님, 점성이 뭔가요? 이 점성은요. 끈적끈적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어떤 액체가 이렇게 여기를 흐른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얘가 끈적끈적해요. 그러면 잘 흐를 수 있을까요? 잘 흐르지 못해요. 물처럼 점성이 약한 액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쑥 잘 흐르겠죠. 그런데 끈적끈적한 애들은 굉장히 느리게 흐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어떤 성분입니까?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개에 따라서 점성이 다르다 보니까 그 점성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화산의 모양이 달라지게 돼요. 점성이 만약에 크다 그러면 화산의 모양이요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종상화산이 만들어지게 되고 만약에 점성이 약해요 그러면 이렇게 넓게 퍼지게 되는 순상화산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용암이라는 건 성분과 온도에 따라서 점성이 다르는데 이 점성이 다르니까 흐르는 속도가 다르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화산이라는 건 지하 깊은 곳에 마그마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 지표의 약한 틈으로 만들어진 마그마가 분출되는 현상이 화산 활동이었다고요. 이렇게 분출할 때 고체, 액체, 기체를 다 방출하게 되는데 고체를 우리는 화산 쇠설물, 크기에 따라 분류합니다. 액체는 용암이었어요. 점성이 다르면 만들어지는 화산의 모양이 달라요. 그 다음 기체는요, 화산가스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런 화산이 결국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어떤 영향을 줍니까? 자, 먼저 첫 번째, 화산가스가 이 중에는요, 유독가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사람과 동식물에게 피해를 주겠죠. 이 정도 우리 유추할 수 있어요. 또 화산재라는 건 햇빛을 차단하니까 기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만약에 항공기를 운행하고 있다면 그 항공기 운행에도 차질을 주겠죠. 대기오염을 일으켜서요. 인간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또 화산쇠설류, 화산이류 이거를 화산쇠설물 앞에서 얘기했던 그 화산쇠설물 고체와 혼동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화산쇠설류는 류는 흐를 류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흐르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 화산쇄설류는요. 화산가스와 화산재가 뒤섞여서 굉장히 빠르게 흘러내리는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화산쇄설류 굉장히 빠르게 흘러내리니까 결국 그게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화산쇄설물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류는.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쁜 점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화산 주변에는요. 농사를 짓기도 하고 혹은 그 따뜻한 지열을 이용해서 다양한 관광 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개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뭔지 봤더니 토양이 비옥하대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죠. 또 온천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지열을 이용해요. 유용한 광물 자원이 매우 많대요. 그래서 이 화산을 이런 곳에 이용할 수도 있구나. 항상 모든 것이요. 단점만 있는 건 없거든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화산 활동 공부했어요. 이번에는 지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지진 한번 생각해 보면 지진은요. 지구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선생님이요.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선생님 분필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 분필을요. 선생님 계속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분필이요. 버텨요. 그죠? 계속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가 선생님 힘을요. 탁 주면 어떻게 되죠? 얘가 탕 끊어져요. 여기에 축적된 에너지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에너지가 되면 얘가 탕 끊어진다고. 끊어지면 이때 우리 친구들 얘보다 훨씬 더 큰 강목 같은 걸 한다고 하면 손이 떨리겠죠. 진동이 발생한다는 거야. 즉 여기 다시 읽어보면 지구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를 주면 지진파로 방출이 된대요. 그때 땅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지진입니다. 이렇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자, 근데 이제 용어를 좀 보셔야 되는데 땅 속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 지진의 근원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지금부터 진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여기서 지진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진원에서 바로 위의 지표면 여기를요. 지금부터 진앙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어는요. 우리 친구들 그냥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아닙니다. 얘 그냥 지진의 근원, 진원, 지진이 발생한 지점 얘기하는 거고 그걸 쭉 올라와서 딱 지표면, 바로 위에 그 지표면은 진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지표면에서요. 진원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 가까운 곳이면 거기서 발생한 지진을 우리는 천발 지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더 깊이가 깊어지면 중발 지진, 더 깊어지면 신발 지진이라고 깊이에 따라서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지진을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뒤에서 좀 살펴볼 거라서 미리 안내하는 거예요. 이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으로 구분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때 단층이 생기거나 화산이 폭발할 때 지진이 발생한다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분필에다 힘줬잖아요. 탁! 부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단층, 땅이 갈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진이 발생하죠. 혹은 화산 활동할 때는 화산 활동, 밑에 있던 마그마가 위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땅에 지진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화산 활동은 지진을 동반하게 돼요.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피해가 있어요? 땅이 흔들리니까 그 위에 있는 건물들이 붕괴가 되겠죠. 또 도로가 파손되고 산사태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더라. 이런 문제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진을 도대체 이 크기를, 지진의 피해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 친구도 혹시 그런 적 있어요? 잘 자고 일어났어요. 나는 잘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뉴스 딱 트니까요. 어느 지역에서 엄청나게 큰 지진이 발생했대요. 그래서 너무 피해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느끼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 지역에선 저렇게 큰 지진이 발생했지? 도대체 지진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두 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지진이라는 거요. 축적된 에너지가 땅이 끊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라고 했어요. 지진파로 방출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정해져 있겠죠. 그건 안 바뀌는 거예요. 누가 측정하든. 맞아요? 지층에 쌓이고 에너지가 딱 축적되면 얘가 그렇죠. 뭔가 지진파로 에너지를 방출한다고요. 그 에너지는 그냥 발생하면 정해지는 값이에요. 즉 이렇게 방출하는 에너지로 지진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지금부터 규모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보면 지진으로 인해 방출되는 에너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측정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에너지가 방출돼서 그 양이 얼마야? 그것만 나타내는 거야. 아, 그 에너지가 8이야. 그 에너지가 7이에요. 그 에너지가 6이에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 지진이 지금 에너지가 많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어디서 관측하느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관측소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 아까 무슨 얘기했냐면 선생님 잘 자고 일어났는데 저 먼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대요. 너무너무 큰일이죠. 그런데 나는 사실 그걸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요. 왜일까요? 그렇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나에게는 그 피해 정도가, 나에게는 그 지진파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은 거예요. 나에겐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가까이 있었다면 느꼈겠죠. 그러면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게 나에게는 어느 정도로 느껴지는지, 즉 지면의 흔들림이나 피해 정도가 지금 내가 있는 곳에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나타낼 수가 있어야겠죠. 그걸 우리는 진도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규모는 바뀌는 값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도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는 그 지진이 어느 정도로 느껴지는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는 흔들림이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도입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좋아요. 자, 그럼 이런 화산이랑 지진을요, 어디서 발생하는가? 지도를 딱 꺼내가지고요, 점을 막 찍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산이 발생하는 지역을 나타냈더니 얘네가 어떠한 띠 모양으로 분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그게 바로 화산대입니다. 이렇게 정리했다고요. 자, 그림을 보면 이번엔 지진이에요. 지진이 어디서 발생했는가 점을 찍을 건데 앞에서 선생님 뭐라 그랬죠?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이었어요. 그죠? 그거를 색깔을 그냥 다르게 점을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친구들 보니까 어때요? 아, 그냥 지진이 아무데나 막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 요런 지역에만요, 요렇게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따로 있네요.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을 점으로 막 찍었더니 띠 모양으로 분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요, 지금부터 지진대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지진대랑 우리가 앞에서 봤던 판이에요. 판이라는 게 지금 우리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판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지진대 요 모습이랑요, 이 판이 가지고 있는 요 모양이랑 우리 친구들 지금 어때 보여요? 여기가. 선생님,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중학교 때 어떤 것도 하냐면 OH 필름 투명한 종이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요거 그대로 따라 그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도로 그대로 가지고 오면 판의 경계랑 거의 일치하는 거 확인했었다고요, 우리. 아, 선생님 지금 화산대와 지진대뿐만 아니라 판의 경계가 거의 일치해요. 아, 화산대와 지진대는 판의 경계를 따라 분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판의 경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판의 경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화산과 지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정리하고 있는지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화산 분출물 중에요, 화산진, 화산재, 화산역, 고체였어요. 이런 부스러기들을 뭐라고 했었죠? 화산 쇠설물이에요. 아시겠죠? 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화산 쇠설물이라고 한다라고 정리하시고, 지구에서 화산과 지진이 발생하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것은 아니고 무슨 모양으로? 그렇죠. 우리 앞에서 봤던 거 띠 모양으로 분포한대요. 그래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지진대,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화산대라고 합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산재가 화산가스와 뒤섞여 빠르게 흐르는 흐름, 이거죠. 흐름. 우리 흐를 류자 쓴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화산 쇠설류였던 거예요. 같이 정리하시면 되고, 지하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뭐라고 하죠? 근원. 그게 바로 진원이었고, 바로 그 위에 지표면에 있는 그 지점을 진앙이라고 합니다. 특히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라는 거 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실 살펴볼 지각 변동, 이런 거를 화산이랑 지진으로 나눠서 볼 건데,
이미 준비는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판이 도대체 무엇인가? 판 구조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판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낯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구 시스템을 구성할 때 직권에서 같이 공부했던 거죠.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 정도 됩니다. 4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지각, 멘틀, 그리고 액체로 추정되는 외핵, 내핵이 존재합니다. 이런 이야기 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각을 더 확대해서 밀도가 작은 바로 대륙지각과 밀도가 큰 해양지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보면 지각이 먼저 있고 그 아래쪽에 그렇죠, 멘틀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이름을 새롭게 하나를 붙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요렇게 선생님 따왔어요. 앞에 있는 그림 그대로예요. 여기에 있는 해양지각 그리고 대륙지각, 역시나 대륙지각의 밀도가 더 작고 여기에 두께는 훨씬 더 크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각 밑에는 뭐가 있어요? 멘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를 보시면 다 멘틀이에요. 멘틀은 직권의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한다고 했거든요. 자, 근데 이 멘틀을요, 이 위쪽에 단단한 암석으로 존재하는 부분이 있대요. 그럼 이 암석권이라는 건 사실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인데 우리가 어디까지를 표현할 거냐면 100km까지를 포함할 거래요. 자, 지금부터 판이라는 것은요, 그냥 지각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보기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지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각이랑 일부 멘틀인데 어디까지냐면 100km까지의 두께, 여기까지를 우리는 지금부터 암석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암석권이 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판은 지각만을 포함한다. 지각을 판이라고 한다. 맞아요? 절대 아니라고. 지각과 일부 멘틀, 상부 멘틀에서도 아주 일부예요. 100km까지의 두께, 거기까지를 우린 판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아래 연약권은 뭔가요? 네, 우리가 오늘 판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 판이 그냥 커다란 하나의 조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대요. 이 조각들이 움직이기도 한대요. 근데 이 조각이 왜 움직이나 봤더니 이 밑에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이 고체들이요, 대류 현상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얘네가 움직이더라는 거야. 이 대류 현상 때문에 결국 이 위에 있는 판이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연약권에 대해서 같이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아래쪽에 보면 우리가 정리했던 판이라는 건 뭐예요? 지각이랑 100km까지의 멘틀을 얘기하는 거였죠. 판의 아래쪽, 얘도 두께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100부터 400km까지, 여기까지 멘틀 물질이 부분적으로 녹아 있어요. 우리 이걸 유동성 있는 고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또 자주 나오는 보기 중에 하나가 얘가 부분적으로 녹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그럼 멘틀은 액체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보기들이 있어요. 맞을까요?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부분적으로 용해되어 있는 유동성이 있는 고체예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지구 내부에서요, 유일하게 액체로 추정되는 것은 외핵이라고 했어요. 절대로 아니고 고체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얘가 부분적으로 녹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대류 현상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상승하게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하강하게 되면서 결국에 이 판이 움직이더라. 이 얘기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멘틀 대류로 인해서 판이 이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판은 뭐였어요? 지각과 상부 멘틀 100km까지의 두께를 얘기하는 거였죠. 자,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 그림을 보면 우리 친구도 혹시 그런 거 해봤나요? 정말 작은 퍼즐을요, 막 수십 개, 혹은 요즘은 막 1000피스짜리도 있더라고요. 그걸 막 맞추면 하나의 커다란 그림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퍼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지구 표면이요, 그냥 커다란 덩어리 하나가 이루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지구 표면은요,
크고 작은 하나하나의 퍼즐 같은 이런 판들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금부터요, 판 구조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근데 앞에서 판이라는 걸 뭐라 그랬어요? 판이라는 건 지각이랑 상부 멘틀 100km까지의 두께였다고요. 얘네들이 밑에 있는 연약권이 대류하게 되면서 판이 움직인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이 판들이요, 1년에 작게는 1cm에서 많게는 20cm까지 각기 다른 속도로 다른 방향으로요, 느리게 움직이고 있대요. 그러면 얘네 지금 뭔가 딱 맞아 보이는데 이 판들이 움직인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뭘 살펴볼 거냐면, 자, 우리 친구들 판이 있어요. 근데 이 판이요, 속도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대요. 그러면 분명히 판의 어딘가에서는 판과 판이 멀어지는 데가 있겠죠. 방향이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요. 근데 어딘가에서는 이 두 판이요,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이 두 판이요, 어긋날 수도 있을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판의 경계는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판들이 멀어질 수 있어요. 판들이 모일 수도 있어요. 판이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판이 안으로 모이는 수렴형 경계, 요거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요, 판이 이렇게 멀어질 수도 있어요. 발산형 경계 살펴볼 거예요. 세 번째는요, 판이 이렇게 어긋날 수도 있대요. 이걸 보존형 경계다. 이렇게 한번 살펴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표가 여기 안에 있는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봤더니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화살표 찾았나요? 선생님, 판이 정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거 수렴형 경계인가 보다. 되셨나요? 그리고 봤더니 이쪽에 이렇게 어긋나고 있는 화살표 있어요. 얘네 보존형 경계인가 보다. 그 다음 여기에요, 요렇게 판이 멀어지고 있어요. 발산형 경계인가 보다. 더 찾아보면 훨씬 더 많은 경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건 얘네들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기로 하고, 지구의 표면은 그냥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들이 덮여 있고, 그 판들은요, 제각기 다른 방향과 다른 속도로 서서히 아주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먼저 판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판의 구조와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를 할 거고요.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현을 하래요. 판의 두께가 약 100km로 지각을 포함하고 있다. 지각과 멘틀 100km까지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정답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죠. 지진대와 화산대는요,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합니다. 판의 경계를 따라 분포합니다.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요. 지구 표면을 이루고 있는 판은요, 우리 방금 살펴봤었어요. 크기가 어땠어요? 크고 작고 제각기 달랐었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 거의 비슷하대요.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 부딪히거나 혹은 멀어지거나 어긋나거나 그러지 않겠네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세 가지의 경우를 모두 다 살펴봤거든요. 따라서 정답 X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되게 중요한데요. 판의 아래에서, 판이라는 건 지각과 멘틀 100km까지를 포함하는 부분, 판의 아래에서 멘틀 물질이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대요.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곳, 거기를 우리 이름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연약권이다 라고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결국 연약권에서 멘틀이 대류하면서 판이라는 것이 움직이게 되고, 판의 경계가 수렴형, 발산형, 보존형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세 번째 이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판의 경계와 맨 처음 얘기했던 지각 변동이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친구들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고 내가 이 부분은 여러 번 돌려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처음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판의 경계를 먼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판의 경계 우리 앞에서 뭐뭐뭐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멀어지는 경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땅과 땅이 멀어진다고요. 자, 이걸 첫 번째 발산형 경계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요. 얘네가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수렴형 경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세 번째, 이번에는요. 얘가 어긋날 수 있대요. 얘를 보존형 경계다라고 이름을 먼저 붙여줄 거예요. 그냥 얘네들의 이름인 거예요. 뭔가 멀어진다? 발산형. 모이네? 수렴형. 어긋난다? 보존형 경계입니다. 이름을 먼저 기억해 주시고 자, 이 판의 경계랑 뭐를 연결하실 거냐면 지각 변동을 연결하실 거예요. 근데 지각 변동 우리가 다 보는 게 아니고요. 두 개 볼 거예요. 지진이랑 화산. 이런 경계에 지진 발생합니까? 화산 발생하나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거기에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요. 어떤 판의 경계에서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 어떤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먼저 발산형 경계예요. 자, 판과 판이요, 멀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판이 이동하는 건 결국 누구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멘틀이 대류하기 때문이었어요. 연야권에서 멘틀이 대류하니까 그 위에 있는 판이 이동하는 거였다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판이 이렇게 양쪽으로 멀어질 거예요. 그럼 이 밑에 대류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요?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와야 그거에 따라서 판이 갈라져서 양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즉 여기는요. 멘틀 대류가 어떻게 하는 부분? 상승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멘틀 대류가 상승하니까 결국 이 부분에서 새로운 판들이 중앙에 만들어지면서 양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즉 판이 생성되면서 양쪽으로 발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발산형 경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 보면 여기에 보면 발산형 경계 보면 판이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래쪽에 멘틀이 상승하면서 결국 얘네 새로운 판이 중앙에 생기게 되고 양쪽으로 판이 발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발산형 경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림에서 어디가 발산형 경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 우리 지금 해양 지각이 있는 곳이 바로 해양판이 될 건데 여기에 보시면 해양판과 해양판이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거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그렇죠.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일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중앙에서 어떻게 되고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게 되면 이 중앙에서 결국 판이 생성된다고 했어요. 어떤 판? 해양판이 서로 멀어지니까 그 중심에서 해양판이 생기겠죠. 해양판이 생성될 거라는 거예요. 해양판이 생성되면서 여기에 지금 해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이 이렇게 멀어져요. 대류가 하면서 그 밑에서 화산활동 같은 것들이 마그마가 만들어졌다가 대류 현상이 일어난 위쪽으로 멘틀 대류가 위쪽으로 상승하니까 거기서 계속적으로 화산활동에 의해서 땅이 만들어지겠죠. 판이 만들어진다고요. 그걸 지금 판이 생성되고 있는 경계, 발산형 경계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중심에 결국 뭐가 만들어지냐면 해저 산맥이 만들어져요. 판이 생성되는 곳이니까. 이해되셨어요? 그 해저 산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해령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결국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해양판이 멀어지고 있는 여기 부분에 해령이라는 거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해령이라는 건 그냥 해저, 저 바다 밑에 생기는 산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해양판만 멀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륙판도 멀어질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럼 대륙판이 발산하는 곳에 여기를 보면 대륙판이 이렇게 발산하게 된대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얘네가 땅이 갈라지면서 여기도 똑같이 판이 생성되게 되는데 여기는 해저 산맥까지는 아니고 산맥이라는 건 정말 울창하게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산 정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걸 뭐라고 할 거냐면 열곡대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대륙판이 발산하는 곳 거기에서는 대륙이 갈라지며 열곡대라는 것을 만들게 되더라. 결국 원리는 똑같아요. 멘틀 대류가 상승해요. 그 위에 화산활동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판이 생성되게 될 건데 저 해양판이 갈라지는 곳에서는 해저 산맥인 해령이 만들어지게 되고 대륙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에서는 열곡대가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마그마가 생성되어 있던 것들이 당연히 올라오니까 무슨 지각 변동 생길 거예요? 화산활동 생기죠. 화산은 반드시 뭐를 동반한다고 했어요?
지진을 동반한다고 했어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깊은 곳에서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지만 천발 지진은 발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뭐였어요? 발산형 경계. 판의 경계예요. 뭐랑 연결하기로 했죠? 그렇죠. 지금 어떠한 지각 변동이 나타납니까?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요. 천발 지진 발생해요. 왜요? 멘틀 대류가 상승하니까. 여기 마그마 만들어져 있던 것들이 올라온다고요. 화산 활동은 지진을 동반하니까 만들어져요. 그것 때문에 해저 깊은 곳에서 산맥이 만들어집니다. 해령. 대륙판이 멀어지게 되면 열곡대를 만듭니다. 라고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가까워지는 경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판과 판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요거 요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런 경계를요. 우리는 수렴형 경계다라고 표현을 할 건데, 자, 판과 판이 가까워질 거예요.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일단 알고 있는 판이 두 개잖아요. 해양판, 지각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양판, 대륙판. 그죠? 그럼 해양판과 해양판이 가까워질 수 있고, 해륙판과 대륙판이 가까워질 수 있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경우의 수가요. 3개입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이 수렴형 경계는요. 얘가 가까워진다는 건 뭐예요? 이 밑에 대류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멘틀 대류가 하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하강하니까 판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죠. 즉,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에서 수렴형 경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 판이 서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가까워지는 경우를 보자고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가까워져요. 근데 우리 선생님 지각에서 그래서 강조했던 거예요. 해양지각, 대륙지각 공부할 때 누구의 밀도가 크다 그랬어요? 그렇지. 해양지각의 밀도가 크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해양지각이 결국 해양판을 구성하는 거니까 누구의 밀도가 클 거예요? 해양판의 밀도가 크겠죠. 그럼 얘네가 가까워지면 밀도가 큰 애들이 아래로 들어가겠죠. 판이 가까워져요. 그런데 이때 밀도가 큰 해양판이요.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들어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섭입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땅이요. 땅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난리가 나겠어요. 그렇죠? 자, 그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 해양판이요.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섭입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땅과 땅이 만나는데 땅이 심지어 아래로 내려가면서 해양판이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나게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땅과 땅이 부딪히니까 그렇죠. 여기 가까운 곳에서는 천발 지진, 더 아래로 내려가면 중발 지진, 더 아래쪽에서는요 신발 지진까지도 나타날 거예요. 거기에 다양한 작용에 의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마그마가 결국에 화산 활동으로 연결이 되게 되겠죠. 자, 화산 활동이 돼요. 그러면 그때 조그만한 이런 섬을 만들게 돼요. 그 섬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쭉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그것을 호상열도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해양판과 대륙판이 가까워져요. 그럼 밀도가 큰 누가?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한다고 했어요. 되셨나요? 자, 이때 여기에 보면 여기 부분 있죠? 여기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금 해양판이 섭입하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아주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 아래쪽, 여기 부분에. 그걸 우리는 지금 뭐라고 할 거냐면 해구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수렴형 경계에서는 해양판이 삽입될 때 이 부분에 해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 섭입했어요.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 만들어지게 되고 이때 마그마 생성돼서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그랬죠. 화산활동이 일어나니까 조그만한 섬들을 여러 개 만들게 된다고요. 그 섬들을 우리는 호상열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여기가 해양판이 아니고 만약에 대륙지각 쪽이다. 그러면 얘가 밀려서 거기에서는 습곡산맥을 만들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여기가 지금 밀도가 큰 해양판이 섭입하고 있는 부분, 이때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다 일어나게 돼요. 이런 지진이 발생하는 여기를 발견했다라고 말한 사람이 베니호프라는 사람이고요. 그 이름을 따서 베니호프대라는 지진대에 이거 생성되는 것이 이 해양판이 삽입되는 곳에서 발생한다라는 것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난 거 한 거예요. 이번에는 그럼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면 선생님 어떻게 되나요? 너무 당연한 거죠.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요. 그럼 얘네 둘 중에도 누군가는 밀도가 클 거예요. 그럼 밀도가 큰 판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래로 섭입하면 되겠죠. 아래로 섭입하면 똑같아요. 어떻게 되죠? 땅과 땅이 아래로 섭입하게 되면서 판에 소멸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 다 일어나는 거고, 마그마 생성돼서 화산활동 일어나니까 거기서도 당연히 호상열도 만들어지고요. 해구, 깊은 골짜기, 해구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해구와 호상열도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 하나 남았어요. 어떤 거? 해양판과 대륙판, 그리고 해양판과 해양판은 둘 다 해양판이 아래로 섭입하는 경우였죠. 그렇기 때문에 화산활동 우리 활발하다고 했고, 해구, 깊은 골짜기가 있었죠. 여기 우리 아래서 아까 그림에 보시면 여기 해양판이 아래로 이렇게 섭입하는 곳이었어요. 이때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 다 발생한다고 했었는데,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천발지진 쪽은 여기가 해양판이라고 하면 바로 어디 쪽에 가까운 이 해양판 쪽에 가까운 쪽은 천발지진, 이 해구가 만들어지는 여기 부분이 천발지진 발생하는 거고, 이 옆쪽으로 더 갈수록, 더 깊게 갈수록은 신발지진이 발생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해구에서는 천발지진이 발생하게 되고, 더 안쪽으로 가게 되면, 즉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더 이동하게 되면 그 부분으로는 신발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해양판이 섭입되는 경우였거든요. 근데 우리 또 뭐 하나를 살펴보기로 했냐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곳도 있어요. 그럼 보시면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에도 물론 밀도 차이가 있지만 얘네는 그렇게 밀도가 크지 않아서 판이 깊게 그렇게 섭입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그냥 밀리게 되는데,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여기에 울창한 어떤 습곡 산맥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곳에서는 습곡 산맥이 발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지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요, 우리 친구들 흔히 들어봤던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것들이 이런 수렴형 경계에 해당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요, 두 개를 살펴본 거예요.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두 판이 스쳐 지나가는 경우예요. 우리가 발산형 경계에서는요, 판이 생성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에서는 해양판이 섭입되면서 판이 소멸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면 선생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해령이에요. 해저 산맥.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발산형.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해령. 여기도 발산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 부분.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판이 이동하고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판이 이동해요. 판이 섭입되거나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판이 지금 어긋난다는 거예요. 아, 여기에서도 판이끼리 서로 어긋나면서 부딪히니까 뭔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판의 생성도 없고 소멸도 없는 이 경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보존형 경계입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해령과 해령 사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단층을 우리는 변환단층입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보존형 경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발산형 경계처럼 판이 생성되지도 않고 수렴형 경계처럼 판의 소멸도 없다.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이 소멸되거나 하지 않아요. 판이 섭입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어떤 지각 변동만 일어날까요? 판이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하니까요. 여기에서는 화산 활동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꼭 표시를 해두시고요.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고 천발 지진 정도만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쭉 공부해 보니까 어때요? 그럼 선생님, 신발 지진은 수렴형 경계에서만 발생하는 건가요? 그렇죠. 신발 지진은요, 판이 섭입하는 경우. 그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그 신발 지진이라는 건 수렴형 경계에서만 발생하게 된다. 이 부분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 이 판의 경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판의 경계 중에요,
발산 경계에서는 멘틀 대류의 발산이라는 건 판이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올라와야지 이렇게 멀어지겠죠. 즉 멘틀 대류의 상승하는 부. 상승부에서 만들어지고 수렴형 경계라는 건 판이 모이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멘틀 대류가 하강하고 있으니까 판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겠죠? 하강부이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곳, 대륙판과 대륙판이 뭐예요? 밀도가 그렇게 둘 다 크지는 않아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판의 충돌로 결국에 습곡, 산맥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이렇게 발달하는 지형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할 거고요.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하에서 단층이 생성되면 지진이 발생한다. 뭔가 땅이 끊어지게 되면 당연히 지진파가 발생한다고 했었어요. 지진이 발생합니다.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고요. 신발 지진 하면 우리 친구도 머릿속에 수렴형 경계 떠올라야 돼요. 신발 지진은 발산 경계와 수렴 경계에서 발생하나요? 아니죠. 발산 경계에서는 우리 천발 지진만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답 X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모든 판의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었나요? 너무 중요했죠. 보존형 경계, 판의 생성도, 판의 소멸도 없는 그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꼭 중요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정답 X로 골라주면 되겠고요. 판의 경계 중 해령과 해령 사이에 분포하며 양쪽에 있는 두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스쳐 지나기만 한데요. 여기에선 판의 생성도, 판의 소멸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럼 정답 우리 친구들 보존형 경계입니다 라고 정답을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판의 경계를 먼저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로 나눠주시고 거기에 화산 활동이 있는지, 지진 일어나는지 한번 정리해 준 다음에 각각에서 어떤 독특한 지형이 발생하게 되는지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사진으로 돌아가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선생님이 골랐던 사진을 보니까요. 이제 어때요? 우리 친구들 눈에 선생님 저기는 발산형 경계예요. 여기는 수렴형 경계예요. 여기는 보존형 경계예요.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옆에 판의 구조를 볼 때요. 우리 친구들 암석권이라고 보이는 거 보이죠? 바로 지각과 멘틀 100km까지의 두께, 거기까지를 우리는 판이라고 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이 지구 시스템에서 가장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판의 경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함께 했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 그냥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판의 경계의 세 개, 당연히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어긋나거나 이런 경계가 있겠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지각 변동, 화산 그리고 지진 활동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는지를 꼭 연결해서 정리를 꼼꼼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습 중요하겠죠? 복습할 때요. 우리 EBS I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영상 다시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다 모르겠는 것,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Q&A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쌤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세 번째 시스템입니다. 바로 생명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이었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